선생님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계셨거든.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아니? 어머니 벌써 우리 땡땡이한테 눈빛 다 들키셨어요. 사실은 동생이 더 예쁘다는 거. 어머니가 첫째와 둘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도 둘째를 더 예뻐하는 눈빛이 보이거든요. 그럼 첫째 눈에서는 하물며 그게 안 보이겠어요? 최근 댓글 중에서 형제 자매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렇대.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 난 참고로 외동아들을 키우는 엄마거든. 외동아들 키우면서 형제 자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나의 전공 분야야. 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 동생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렇지. 그 친구 어머니들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었던 분야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남편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 언니가 우리 조카가 태어난 후에 50일 만에 다시 일을 하러 갔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50일 때부터 우리 조카 봤잖아. 우리 엄마에게는 휴식이 없는 거야. 우리 언니가 주말에도 일을 하는 직업군이었고 그래서 나는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말에는 무조건 내가 우리 조카를 봤어. 그래서 4살 때까지 우리 여자 조카를 거의 우리가 키우듯이 했어. 매주 주말은 무조건 우리 애와 함께였지. 그렇게 우리 지아가 4살일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난 거야. 내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우리 지안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온 날 우리 둘째 언니와 우리 조카 지아가 지안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왔어. 그날 우리 지아가 나에게 어떤 거 물어봤는지 알아? 어떤 거 물어봤어? 4살이었거든. 이제 이모는 나보다 똑띠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었어. 아 진짜? 4살 아이가.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 뭐라고? 지아야, 넌 조카잖아. 그리고 똑띠는 이모 아들이잖아. 객관적으로 내 친자식이 더 소중하지. 이렇게 팩트를 날릴 필요가 있을까? 아니지. 우리 여자 조카에게는 세상에서 본인을 가장 사랑하던 이모가 이제 본인의 아기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본인에 대한 사랑을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공포가 왔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때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하얀 거짓말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지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아야, 지아를 1등으로 사랑하고 2등으로 똑띠를 사랑해. 지아와 함께한 시간만큼 지아를 그만큼 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나를 향해서 방긋 웃는 거야.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남편 기억하고 있을걸. 지안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여기에만 있었어. 기억나지?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길게 나 있었어.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 언니와 내가 너무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아가 생후 2주 된 동생의 머리카락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애 목을 들어서 거기에 베개를 딱 받쳐주고 다시 더 눕혀주는 거야. 원래 2주 됐을 때 아직 목을 가눌 수가 없을 때라서 우리 정말 조심할 때잖아. 그런데 지아가 동생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왜 사람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베개를 받쳐주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랐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지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 이렇게 하면 목 다치잖아. 동생 목이 부러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왜 이렇게 동생을 괴롭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지아 입장에서는 어떻다? 저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 이모가 나에게 화를 내네? 이제 더 이상 이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혼이 났네? 다 저 아이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첫 만남부터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야. 동생에게 베개를 받쳐줘야겠다. 한 이탈원 의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지아에게 우선 고맙다라는 말을 했어. 아, 지아 동생 베개 베어주고 싶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서 알려주는 거야. 아, 그런데 지아야, 동생은 아직 목에 힘이 없어. 그래서 지아처럼 스스로 고개를 이렇게 들지 못한다? 아직 아기라서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그래서 베개도 베지 않는 거다? 하고 내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었어. 그리고 동생을 안고 싶거나 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동생을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 내가 아이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4살 아이에게
태어난 지 2주 된 동생을 안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동생 만지지 마. 아직 만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가 만질 수 있게 대신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서 엄마와 이모인 내가 지켜보면서 동생을 처음으로 안아볼 수 있게 했어. 4살 아이들이 자식보다 더 어린 동생을 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대하는지를 보면 아,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남편, 분명히 지아가 동생의 베개를 베어주는 건 이타로운 행동이었지 동생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엄마가 그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아, 동생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된다? 나는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네. 아이들은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의 기대를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거든. 동생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아, 나는 동생을 괴롭혀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생 괴롭히는 언니 오빠가 되는 거야. 엄마의 언어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또 많이 하는 실수. 동생 태어났으니까 이제 조용히 놀아. 이제 동생 태어나서 언니 오빠 됐으니까 의젓해줘야지. 이런 말들은 또 어떨까? 동생이 태어나서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 그러네. 동생이 태어났으니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를 하면 안 돼. 오히려 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서 네가 동생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해 하는 의도로 아이에게 접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제자 중에 정말 지혜로운 제자가 있었거든. 첫째가 3살일 때 둘째가 태어난 거야.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누구를 위한 파티를 열었는지 아니? 첫째를 위한 파티를 열었어. 아, 진짜? 오빠가 된 걸 축하해 하는 파티를 열었어. 그래서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남편과 풍선을 다 불고 파티를 준비했대. 그래서 첫째가 할머니 손을 잡고 현관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폭죽을 터뜨려주고 모자를 씌워주면서 오빠가 된 걸 축하해 하고 환영을 해줬다는 거야. 와. 동생이 태어났으니 이제 조용히 놀아야 되고 의젓해져야 되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오빠가 되었어 하는 걸 축하해줬다는 거야. 그 남매는 지금도 너무 사이좋게 지내. 우리 여자 조카와 우리 지안이는 3살 차이가 나잖아. 근데 남편 우리 지아가 우리 지안이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보살펴줬는지 기억나지? 요즘 초등학교 6학년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가거든. 그렇대. 그래서 우리 여자 조카 친구들 4명과 함께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갈 때 누구 데리고 갔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지안이가 누나 나도 좀 데리고 가줘라고 부탁할 때마다 기꺼이 데리고 가줬어. 맞아. 지아에게 지안이는 참 귀여운 동생이었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정확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부부는 지아에게 늘 고맙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지? 맞아, 맞아. 지아야, 지안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태어나 봤더니 이렇게 근사한 사촌 누나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나 가끔씩 지아에게 우리 지안이 밥 먹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어. 지아가 이모 곁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무 큰 힘이 된다. 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한참 4살, 7살 때 엄청 싸웠거든. 정말 친남매처럼 싸웠잖아. 왜냐하면 내가 늘 둘을 같이 봤으니까. 4살과 7살이 싸우잖아. 지아야, 누나니까 양보 좀 해. 동생한테 양보 좀 해줄 수 없어? 또는 지아나, 누나 말 잘 들어야지. 이런 말로 아이들을 경쟁의 현장에 놓았었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 둘이 싸우면 어떻게 했냐면, 자, 누구 이야기 먼저 들어줄까? 라고 물어보면 서로 자기 이야기부터 들어달라고 해. 지아니가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럼 지아도 양보하지 않아. 7살이 무슨 양보를 하니? 7살도 4살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본인도 이제 겨우 7살인 거야. 그래서 네, 서로 먼저 말하겠다고 양보하는 법 없거든. 그랬을 때는 공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가위바위보 하거라. 그럼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유머 코드를 줘야 돼. 가위바위보, 시래기, 개미똥, 구멍멍이가 똥을 싼데 요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싸워서 울그럭불그럭 하던 아이들이 약간 웃거든? 그러면서 지아가 아 이모 장난치지 말고 빨리 해 이렇게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아이들 데리고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지아가 먼저 이겼다. 그럼 지안이에게 말하는 거야. 지안아, 오늘 누나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먼저 데리고 가서 누나 이야기부터 들을 거야. 하고 지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지안이는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지아와 이야기 끝나고 나면 본인의 차례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판사가 되면 안 돼.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쌍방이거든. 둘 다 똑같이 잘못한 상황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더 잘못했네, 그걸 가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만일 엄마가 판결을 내려버렸잖아.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발생된다. 그렇지. 억울한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언니와 오빠와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냥 지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자르는 거 없이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지아 편 들어야 돼. 아, 지아야, 이모가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화냈겠다. 너 어떻게 참았니? 아, 맞다, 안 참았지. 너무 잘했다.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 이모가 이제 지안이 정말 홍군형을 내줄게. 저 녀석 안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오히려 더 격한 감정으로 지안이를 야단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지아 입장에서 오늘 싸우기는 싸웠지만 사실 지안이는 자기에게 소중한 동생인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좋은 누나라고 하는 포지션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아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6살 때. 뭐라고? 아니 이모 그 정도는 아니야. 지안이 혼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 그 정도로 심했던 건 아니야. 아, 지아가 이모보다 훨씬 마음이 너그럽네.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쯤에는 이미 지아는 마음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야.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이모는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지안이를 데리고 들어와. 음. 지안이 가는 말이 거의 헛소리가 한 70%거든. 지안아,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 엄마가 이미 누나한테 들어서 상황의 맥락을 다 알고 있거든. 너 여기서 왜 거짓말하니? 너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니? 이런 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알아? 지안이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라. 그랬네. 아, 지안이 억울했겠네. 아, 하고 들어준 후에 또 누구 편을 들어줘라? 지안이의 편을 들어줘라. 지안아, 누나 진짜 심하네. 이제 누나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 이제 다시는 못 오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지안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또 누나가 안 오는 거 싫거든. 왜냐면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아니, 엄마 또 누나 너 안 오는 거는 싫어. 그런데 누나 올 때마다 우리 지안이 너무 불편해지잖아. 안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아니야, 누나 좋아. 누나 우리 집 안 오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 알겠어. 엄마가 그렇게 할게. 자, 이미 지안이도 마음이 어떻게 됐다? 누나에 대해서 화났던 감정이 다 풀어졌다. 왜? 충분히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누나와 이야기할 동안에 자신의 감정을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이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우리 지아랑 지안이는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아.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랑 놀아준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고. 맞지? 그것도 수준에 맞춰서 놀아줘. 그래. 그리고 지안이도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누나를 가장 사랑해. 우리 지아가 좀 예쁘잖아. 우리 집 유전자 아니거든. 우리 형부 유전자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예뻐. 그래서 우리 지안이는 누나급이 아니면 밑에 여자들에게서 약간 매력을 안 느끼는 것 같기는 해. 누나 정도급의 친절함과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긴 해. 형제 자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참 많이 배우면서 자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어머니의 고민 중에서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밥을 굉장히 잘 먹었대. 27개월 때까지. 그런데 동생이 태어난 후부터 계속 엄마에게 밥을 먹여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태행이거든. 태행이 왜 이루어질까? 관심? 그렇지. 나에게 오던 관심이 동생에게로 갔어. 근데 동생을 가만히 보니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관심이 동생에게로 다 가더라. 그렇다면 이 첫째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 나도 동생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지 다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회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태행이거든. 그래서 태행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면 네가 동생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모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동생은 아직 스스로 밥도 못 먹는다. 엄마는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네가 너무 기특해. 너무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할 뻔했니? 여기도 먹여주고 여기도 먹여주고. 엄마가 아마 손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거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네가 첫째라서 엄마 너무 감사해. 이런 언어를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아니야.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들은 말해야지 알아.
그리고 진짜 좋은 스킬 하나 알려줄까? 뭔데? 남편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칭찬보다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칭찬이 훨씬 더 좋아. 맞지?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 이번에 어머니가 추석 지낸 후에 나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셨대. 그런데 사실 어머니 내 앞에서 아, 우리 큰며느리 최고다. 너무 고맙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거든. 나 어머니에게 칭찬 듣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우리 큰며느리 너무 근사하대. 너무 고맙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들었잖아. 나 더 감동적인 거야.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한테 나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감동이 더 크게 밀려오더라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첫째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칭찬도 굉장히 좋아.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돌아서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듣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 동생이 그러는데 네가 누나라서 너무 좋대. 며칠 전에 이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엄마, 나는 세상에서 지아 누나가 제일 좋아. 지아 누나가 제일 예뻐. 나는 맛있는 거 있으면 지아 누나 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모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아가 진짜 방긋 웃는 거야. 내가 늘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것과 지안이가 누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세계가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지아에게 그런 풍족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언어를 참 많이 내뱉었던 것 같아. 동생에게는 누나가 네가 태어나서 너무 좋대. 너 같은 동생이 태어난 건 본인의 인생의 축복이래. 근데 사실 누나가 이 말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하지만 이런 하얀 거짓말은 이 시기 때 괜찮다는 거야. 엄마 그때 왜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을 했어? 라고 부모를 원망할 아이 아무도 없다.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형제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남편 그냥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만 할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운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엄마 아빠가 서로 관계 속에서 사이가 좋잖아. 형제들도 본인들의 관계를 엄마 아빠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활용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늘 비난 섞인 언어를 내뱉어. 서로에 대한 가시에 돋친 언어들만 오고 가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형제 자매 간의 대화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남매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고민의 본질은 엄마 아빠가 우선 서로를 향해서 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비교하는 언어는 정말 금지야. 이건 그냥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금지야. 우리 딸 3명이 지금도 사이 좋거든. 우리는 남편도 알다시피 정말 깊은 우애를 나누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풍족하지 않은 집에 셋째 딸이었고 늘 뭔가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부족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명인데 콩이 한쪽밖에 없다고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는 한쪽을 나눠 먹는 자매들이 되었을까? 그러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가 우리 3명을 비교하는 언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 우리 큰언니가 우리 3자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단 한 번도 너희 큰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너도 언니처럼 공부 좀 해!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 그냥 늘 언어 속에서 아 공부 잘하는 우리 큰딸, 그림 잘 그리고 솜씨 좋은 우리 둘째 딸, 잘 노는 셋째 딸, 말 잘하는 셋째 딸 이렇게 해석하셨거든. 내 친구 중에서 나와 비슷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늘 엄마가 언니에게만 뭐든지 투자해주는 거, 지원해주는 게 늘 불만이었대.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그 순차가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만 학원 보내주는 게 본인에게는 너무 차별이라고 느꼈대. 그런데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큰언니만 학원을 보냈거든. 우리 작은언니와 나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는 형편이었어. 그런데 엄마는 왜 큰언니만 학원 보내줘? 이게 아니라 우리 작은언니랑 나는 뭐라고 했냐면 큰언니 진짜 불쌍하다. 그 첫째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는 그 큰언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3자매는 사이가 좋았어. 그건 바로 부모가 비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하는 언어 어떤 거 있는지 아니? 뭐? 아유 언니처럼 너도 골고루 좀 먹어.
아이고, 언니는 스스로 신발 신을 수 있는데. 이런 언어들. 이게 다 비교하는 언어들이야. 그래서 언니처럼 신발 신어봐라 해서 언니처럼만 빼도 돼. 스스로 신발 신어보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야. 형제 자매를 키울 때 또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게 아이들의 개인적인 영역을 부모님들이 반드시 보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동생과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너 왜 이렇게 언니 오빠들 말 안 듣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장난감 가지고 싸울 때 싸우지 마 하면서 두 명 걸 다 뺏어버리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 장난감 뺏겼어가 되기 때문이야.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지.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야. 지금 이 시기에는 사이좋게 가지고 놀 수 없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이야. 이 장난감 너희들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돈이야. 엄마 아빠가 산 거야. 이렇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사줘놓고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이들이 간대함을 배우지 못하거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스티커 붙이고, 이건 철저하게 언니 거야, 이건 철저하게 동생 거야를 부모님들이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경계를 넘나들었을 때는 이건 언니 거라서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공정한 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공동으로 가지고 노는 거,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자. 그래야지 아이들이 오히려 싸우지 않아. 나의 영역이 지켜지면서 함께 놀 수 있어야 되지. 나의 영역을 누군가가 짓밟아 오는데 침범당했는데 평화롭게 지내라 아이들은 그 누구도 없어. 무조건 형제 자매니까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라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거를 구분해주는 게 좋은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럼 조금 이기적으로 자랄 수도 있잖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토는 90%이되 아이만의 영역 10%를 반드시 남겨주라는 이야기야. 근데 10%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장난감 10개 중에서 9개는 공통으로 가지고 놀지만 아이가 이것만 동생과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부모가 기꺼이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야. 그러려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함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정해야지,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가지고 놀고, 그래서 스티커 붙이라고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침범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부모가 나서서 동생으로부터 언니의 권리를 지켜주고, 언니로부터 동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해가 돼. 이해되지. 실제 그 형제 자매랑 사촌은 사실 좀 다르잖아. 그럼 다르지. 실제 형제 자매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게 적용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 맞아. 나도 실제로 형제를 키워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이걸 잘 적용을 하는 건 아마 더 훌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낼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싸우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허무주의적으로 가버리면 개선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잖아. 외동 아들 키우는 내 입장에서는 선배님들이시거든. 우리 형제 자매 둘, 세 명 키우신 어머니들 다 너무 훌륭하시다. 나는 외동아들 키우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둘, 세 명 키우는 엄마들보다 더 많았잖아. 그래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드릴 수 있잖아. 나는 공부해서 전달해드리니 꼭 한번 적용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거지 않나? 번외인데 우리가 부모지만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누군가는 더 좋고 누군가는 좀 안 좋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 있다 하더라. 그러면 그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봤을 때 첫째가 뭐든지 잘했어. 뭐든지 빠르고 수월했어. 그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첫째에 비해서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둘째를 약간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봐지는 거야.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첫째는 너무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롭고 뭐든지 조금 느려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키웠는데 둘째는 너무 빠릿빠릿하면서 눈치가 백달인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럼 엄마는 첫째를 조금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둘째가 더 예쁜 거야. 그런데 이 눈빛을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 중에서 선생님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계셨거든.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아니? 어머니 벌써 우리 땡땡이한테 눈빛 다 들키셨어요. 사실은 동생이 더 예쁘다는 거. 어머니가 첫째와 둘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도 둘째를 더 예뻐하는 눈빛이 보이거든요. 그럼 첫째 눈에서는 하물며 그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약간 덜 아픈 손가락 있다 하더라고. 나와 기질이 너무 비슷해서 마음에 드는 아이도 있을 거고, 나와 기질이 비슷하지 않아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아이도 있을 거야. 어린 시절에 내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기특한 아이가 있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싫은 아이들도 있을 거야. 이건 엄마의 과제거든. 엄마의 인생 과제야. 그 과제를 내 아이들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야. 눈빛으로 들키지 말라는 거야. 눈빛으로 들키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